진행을 할 거고, 숙제는 각자 해오고 그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방향은 수능 완성 이거랑 모고 기출 우리 했던 거 있죠? 그거 보는 걸로 이야기를 잡으려고 해요. 근데 영 힘들다. 너무 잘 못한다 싶으면은 여기에서 센이라던가 마플이라는 것을 병행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두 개를 메인으로 삼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알았죠? 수능 완성에서는 수학 1, 수학 1, 수학 2 이제 선택 과목이 다 있으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사와서 각자 풀면 되고요. 모고 기출을 우리가 여름방학 때 했던 거를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줄 거고 오늘 지금 줄 거고 이거예요. 이거 먼저 할게요. 근데 그 둘은 저거 있어? 방학 때 했던 거 아직 존재해? 너 있어? 너도 있어? 야, 근데 니네 그거 방학 때 했던 거 기억은 나? 그래? 그러면 니네 둘도 뽑아줄게. 뽑아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요거를 하다가 그냥 내 생각에는 병행하는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 수학 1 먼저 한번 풀고 수학 1 차례대로 풀고 수학 2 풀고 수학 2 차례대로 풀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알았죠? 이 개념이 기억 안 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거를 한번 좀 위로라도 받으려면 개념을 한번 좀 보고 하는 거 괜찮죠? 알았죠? 그래서 수능 완성이랑 이거랑 이제 병행하는 식으로 하는 걸로 합시다. 알았죠? 일단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 수 1 먼저 하고 이거 수 1 풀고 이거 수학 2 풀고 수학 2 풀고 이건 선택 과목 하고 선택 과목 풀고 개별적으로 하는 거라서 웬만하면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길 바라는데, 바라보는 방향은 방학 끝나기 전에는 끝냅시다. 알았죠? 겨울방학 때 한번 했었으니까 물론 기억 안 날 거예요. 안 날 거긴 하지만 좀 더 속도감 붙여서 방학 동안은 이거 다 끝내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죠. 알았죠?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이따가 뽑아줄게요. 뽑아서 스프링에 다시 해서 줄 테니까 혼자 하다가 너무 힘들면은 방학 때 했던 거 참고하면서 다시 하면 해도 괜찮아요. 알았지? 그래서 일단 기준은 자기 한 10분 정도 고민을 해보는데, 뭔가 되다가 안 되는 거면 10분 더 투자해서 20분 이상 투자해도 괜찮아요. 근데 10분 동안 도저히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깔끔하게 전에 풀었던 걸 다시 보거나 아니면 와서 질문을 하면 됩니다. 알았죠? 10분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오늘 시험도 풀어봤지만 너희들 진짜 손 못 댄 게 최소한 6문제잖아. 그럼 일단 쉬운 거 한 10문제 정도 빼고, 그럼 니네 14문제 100분 동안 한 80분 동안 푼 거거든? 그럼 한 문제당 최소한 5분, 6분 정도는 당연히 쓰는 거라고. 그쵸? 당연히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분 정도는 원래 시험 중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야. 그래서 그 정도는 투자를 해보고, 말했다시피 진행이 되다 막히는 거면 더 투자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해보려고 하고요. 알았죠? 근데 도저히 가닥이 안 잡히면 넘겨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오늘은 13번부터 한번 해설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험 중에 본 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이 잘 안 됐을 수도 있는데, 13번은 요런 형태가 잘 나오긴 해요. 뭐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냐면 X축과 Y축은 뭐 그냥 곁들어질 뿐이고요. 여기에 어떤 3차 함수 Y는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라고 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어서 Y는 4X 플러스 2가 있고 만나는 점이 P라고 했다는 거죠. 여기랑 여기에서 만나네요. 4x 플러스 2니까 y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0을 지나고요. 그쵸? 그럼 여기 교점은 둘을 같다라고 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보이나요? 이게 숫자가 좀 깔끔해서 1,6에서 교점이 생긴다고 말을 해요. 그쵸? A랑 B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케이? A랑 B라고 적혀 있어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A 빼기 B래요. 이거 뭐 하라는 거야? 정적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 A가 둘러싸인 부분이 아닌데 어떻게 정적분을 해요? 다 하고 빼요? 또?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일단 빼기가 있다는 건 정적분을 하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B고 얘를 F 얘를 G라고 했을 때 A 빼기 B를 구해달라 라고 하면 F-G를 정적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하는 게 오히려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A를 따로 B를 따로 구해줘야 돼서 이건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빼기라고 돼 있으면 그냥 정적분을 해서 위에 있는 거에서 위에 있는 게 플러스 취급, 아래에 있는 게 마이너스 취급되는 거다라고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이상하다는 거야. 지금 시원이가 말한 것처럼 중간에 끊어서 해도 되지만 우리한테 그런 거를 물을까라고 먼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진짜 나한테 그런 걸 물을까? 라고 고민을 하고 그 결과 자주 얘기하던 게 등장하죠. 뭐예요? 이상하게 생긴 건 보통 내가 아는 겁니다. 여기를 C라고 할게요. 그만큼. A 더하기 C는 뭐예요? 정적분이죠? 맞아요. B 더하기 C는 뭐예요? B 더하기 C는 뭐예요? 삼각형이죠. 둘 빼라는 이야기예요. 둘 빼라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라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알았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상하면 정말 이걸 나한테 쪼개서 풀라는 걸까? 실제로 그런 기출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문제는 이 중간 지점 C를 잡아서 적분을 해주면 깔끔하다는 거죠. 둘을 빼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이거 삼각형 넓이 너무 쉽지 않니? 여기가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뭐 2분의 9잖아요. 얘 적분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4분의 1에서 16 빼면 마이너스 15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1에서 8 더하면 9 더하기 2분의 1에서 4 빼면 마3 더하기 2 곱하기 3 요렇게 되잖아요. 그쵸? 너무 크게 썼네. 지워야겠다. 약분하면 3이고요. 여기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이게 6이고 12고 얘랑 얘 빼면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5 더하기 숫자가 근데 4분의가 있죠. 마이너스 4분의 이거 6까지 하면 21 더하기 12 빼기 2분의 9 이렇게 되는 건가요? 4분의 18 4분의 18 4분의 39 4분의 뭔가 계산이 좀 요상해졌죠? 뭐 잘못했냐? 이거 6이고요 12고요 4분의 48 4분의 27 4분의 18 4분의 9 딱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세 줄 만에 풀리는 문제인데 그걸 너무 길게 풀 필요가 없다. 간단해요. 매번 말해요. 15번 22번 근데 풀기 위한 건 여기서 시간 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시간을 길게 쓰는 만큼 뒷문제 못 건드려요. 어쩔 수가 없어. 태생이 그래. 태생이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는 웬만하면 10분 안에 해결해야 되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웬만하면 10분 안에 해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적어도 13번까지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13번까지는 5분 안에 컨트롤 해주는 게 좋긴 하다. 오케이? 그리고 이 형태 자체가 좀 많이 나왔던 주제라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간 지점에 어떤 걸 하나 잡고, A 더하기 C에서 B 더하기 C, 이거 그림이 잘 해석이 안 되나요? A 더하기 C가 여기고요. B 더하기 C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빼면은 여기가 C잖아요. 이렇게 된 거. 빼면 A 빼기 B죠. 이해 가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하죠.
14번. 도형 문제는 언제나 좀 압박감이 느껴지죠. 와,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근데 순서는 보통 정해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뭔 말이냐? 지금 문제에서 먼저 A, B, C라는 걸 그려놓고요. A, B의 길이가 4라고 했고 A, C의 길이가 8이라고 먼저 말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 A, B, 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5분의 16 루트 15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사인 법칙이 생각나죠. 15분의 16 루트 15. 그래서 사인 법칙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사인 법칙을 생각해서 사인 세타분의 4가 15분의 32 루트 15라서 사인 세타가 8분의 루트 15 맞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치? 자,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여기 A, B의 중점 잡고 A, C의 중점을 잡아서 이 둘에 대해서 원을 그렸답니다. 첫 번째 원을 그려서 여기 이렇게 원 그렸고요. 두 번째 이 A, C를 기준으로 원을 그려서 여기 둘 원 그리면 이렇게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점이 여기 있대요. 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원이 나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보통 뭐부터 한다 했어요? 비슷합니다. 원주각도 좋죠. 근데 여기서 원주각에 대해서 할 만한 게 밖에 없어서 좋은 접근이에요. 또 반지름. 여기가 4죠. 그쵸? 그리고 문제에서 말하는 교점이 생겼잖아. 지금 이 교점을 기준으로 뭔가를 봐달래.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 선을 그렸어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뭐예요? 4라고 하죠. 문제에서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기 요 점, 이 M이라고 하는 데에서 여기에서 이게 그림이 좀 다르긴 하죠. 여기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도 이제 반지름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2가 되죠. 맞아요? 여기도 2가 되고 2가 되고 4가 되고. 자, 뭔 생각이 들어요? 4, 4, 2, 2. 혹시 드는 생각 있어요? 네, 당연하게도 여기까지 그리면 둘이 합동입니다. SSS 합동이죠.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어쨌든 이 세타랑 관련을 지어야 돼. 야, 세타랑 걔가 관련이 있어 보여? 세타랑 저기 있는 삼각형들이랑 관련이 있어 보여? 도형 잘 봐야 돼요.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가 세타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얘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야. 왜죠? 땡. 자, 빨간색을 기준으로 얘가 원주각이고요. 얘가 중심각입니다. 중심각은 원주각이 몇 배? 2배. 그리고 방금 내가 합동이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가 돼요. 끝났네. 지금 여기 MH라고 하는 애 뭐예요? 여기 세타고 여기 3이잖아요. 잠깐만. 여기 세타라고 돼 있고 여기 길이만 구하면 돼요. 그럼 내가 찾는 MH는 뭐야? X 사인 세타. 마침 사인 세타도 내가 알고 뭐야? 그럼 이거 8분의 루트 15 들어가 있는 놈 중에 하나네. 다 들어있죠? 뭐지? 한번 고민을 해요. 자, 그럼 이 X를 구하면 됩니다. 이 X 어떻게 찾아요? X 어떻게 찾아요? X 4, 2라고 하는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림 잘 안 보일까봐 여러분은 그림 교재에 있는 그림은 잘 보이죠?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뭐 해주면 돼요? 변의 길이가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은 보통 뭘 접근해요? 그렇죠. 코사인 법칙이죠. 그래서 4는 x제곱 더하기 16 마이너스 8x 곱하기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8분치가 되게 깔끔하죠.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가 0이고 x가 3 또는 4인데 당연하게도 누구라고 기대를 해요? 4, 1, 2는 없죠. 그렇죠? 4, 1, 2는 없습니다. 3이에요. 그래서 8분의 3 루트 15. 생각보다 간단하게 되죠. 이게 도형이 나오면 등급 컷이 좀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까 말했듯이 등급 컷이 이제 뒤에 문제가 좀 더 어려운데 안 내려가는 이유는 얘가 생각보다 간단해서 등급 컷이 내려가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접원 반지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쓴 거고요. 그쵸? 사인 법칙을 써서 먼저 해놓고 저 도형을 잘 분석해 보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MHN이라는 게 세타를 한 각으로 한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기계가 되게 깔끔하죠. 그럼 이제 X만 구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X를 포함한 세변, 그리고 특히 내가 각도를 알고 있는 것을 가져와서 코사인 법칙. 원래 변의 길이가 많이 나오면 코사인 법칙 쓰잖아요. 그쵸? 다시 변의 길이가 많이 나오거나 그냥 세변 나오거나 두 변과 끼인가? 그리고 그냥 변의 길이가 많이 나오면 코사인 법칙.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거나 대변 대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각이 많이 나오면 사인 법칙. 이 문제에서는 대변 대각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었지만 외접원 반지름이라는 게 너무 명확해서 그리고 외접원 반지름과 여기 길이를 알려줬기 때문에 얘에 대한 대각을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저 각을 어떻게 써먹을까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이 중심각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와 결부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던 거죠.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겁니다. 결국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 내에서 여러모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이러면 이걸 이용하는 게 가장 많이 쓰던 패턴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말로 하던 게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렇죠? (15번) 보도록 합시다. 15번 같은 거 근데 문제는 봤니? 이게 문제를 못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15번 같은 건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죠. 여러분들이 시험 중에 보기가 쉽지는 않아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다시 오랜만에 수학 2를 좀 더 하는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fx랑 gx랑 두 개가 있는데 hx를 다음과 같이 써요. fx 더하기 절대값 fx 빼기 gx라고 썼습니다. 이거 뭐라고 해석해요? 절대값은 우리가 벗긴 게 좋잖아, 그치? f가 g보다 이상이라면 EF-G. F가 G보다 작다면 뭐예요? 그냥 G가 돼요. 얘 그래프랑 얘 그래프를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EF 빼기 G부터 한번 써볼까요? EF 빼기 G. 얘 2배에서 얘 빼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2배에서 얘를 뺐잖아? 그 숫자가 되게 깔끔하게 작용이 되죠. ax제곱 빼기 ax제곱 날라가요. f가 g보다 이상이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b입니다. 그리고 만약 f가 g보다 작다면 그냥 깔끔하게 뭐예요? 3분의 2 x제곱에 x 더하기 2분의 3에 이렇게 쓸게요.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를 좋아해서. 자, 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쓰고 보니까 문제에서 말을 합니다.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가가 의도한 게 뭐예요?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불가능. 미분이 왜 불가능해지죠? 식이 바뀌어서, 식이 바뀌는 순간이 이 순간뿐이에요. 그치? 근데 여기만, 근데 한 번만 미분 불가능하대. 그러니까 뭔 말이야? 식이
한 번만 바뀌었다는 거야. 한 번만 바뀌었다고. 어디에서? 그럼 이게 식이 한 번만 바뀌었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1에서만 교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맞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죠. 왜? 접하게 되면 우리가 부호는 안 바뀌거든. 근데 교점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아는 건 마이너스 1에서 교점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저도 좋아하죠. 관통하는 근이 추가가 없어요. 관통하는 근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만 F랑 G가 서로 관통한다는 거죠. 다른 건 관통하지 않는다. 자, F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G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같대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A가 돼서 이렇게 슝슝 넘기면 2분의 1 A 마이너스 B가 2분의 1이라서 A 마이너스 2B가 1이다 라고 관계식이 하나 나오네요. 말했다시피 더 이상 관통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근이 3개는 뜨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내가 지금 원하는 건 F랑 G가 만나는 순간이잖아. 그치? 6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A X제곱 B는 2분의 A 마이너스 1 맞나요? 그렇죠? 이거는 3분의 2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게 근이 3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이 3개는 아니다. 왜냐면 근이 어쨌든 이게 3차 방정식이잖아. 근이 3개가 된다는 거는 관통하는, 그러니까 즉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많다는 거거든. 이런 건 안 된다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얘는 돼요. 마이너스 1에서만 부호 바뀌고 그 다음에 부호 안 바뀌면 괜찮다고. 실제로 부동은 이게 그래프가 바뀌진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 넘기기 위해서 이거 넘기고 2만 곱하면 되죠. 이거 샥 넘기고 2 곱하면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야, 너무 당연한 거거든.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면, 야, 얘가 있어야 돼. 얘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왜냐면 이미 마이너스 1이 근이라고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맞춰주면 되지. x제곱 ax제곱이잖아? 그러면 x의 개수가 a-1의 x면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니까 상수항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조립제법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얘가 뭐예요? 판별식이 어때야 돼? 0 이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뭐가 나와? A의 범위가 나와요. 내가 왜 A의 범위를 찾고 싶어 했을까? 왜 A의 범위를 찾고 싶어 했을까 했더니 이 문제의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A 더하기 B의 최대 최소를 빼달래. 반드시 범위가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범위를 찾아준 거죠. A-1의 제곱 더하기 4의 A-1이라 A-1 곱하기 A 플러스 3인가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요. 자, 여기서 1단락 났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A 플러스 B는 최종적으로 뭐야? B가 2분의 A-1이라서 2분의 3A-1이면 돼요. 그렇죠? 이거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아직 뭘 안 썼어? 내복한을 안 썼어. 나를 안 썼단 말이야. 그렇죠? 고민합니다. 나의 의미가 뭔지. 0에서 극대래요. 0에서 극대? 야, 저기 저식 두 개가 교차한 거거든? 마이너스 1 기준으로? 근데 극대극소가 있대요. 저 밑에 그래프를 일부러 저렇게 표현했는데 식을, 저 식의 의미가 뭐죠? 저렇게 표현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져요? 0에서 접하고, 그리고 그렇죠.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분의 3a, 0에서 마이너스 2분의 3a에서 관통하고 접한다라는 이야기죠. 맞아요? 맞아?
자, 근데 0에서 그럼 뭐처럼 생겼어? 문제에서 비교하면 0에서 뭐 가지는데? 맞아요? 아니죠. 뭐라는 거야? 이거 아니야. 이쪽으로 그러시면 안 돼. 여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0에서 극대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하게도 우리가 몇 대 몇 비율 관계? 2대1 비율 관계에 따라서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A 콤마가 되죠. 마이너스 A 콤마. 잠깐만. 근데 마이너스 1에서 어떻게 된다 했어? 다른 애가 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저 전까지 뭐야? 저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b가 와야 돼요. 아! 얘는 원래 뭘 안 가져. 나에 따르면 극값이 필요한데 얘는 극값이 없는 애야. 근데 어떻게 극소를 만들어? 식이 바뀌어서. 식이 바뀌어서 극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알파와 베타가 누구랑 누구야? 알파가 얘고요. 베타가 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식을 여기 쓴 순간 나를 봤을 때 이걸 나를 먼저 볼 수도 있죠. 나를 봤을 때 생각을 해야 돼. 야, 이건 극값을 가질 수가 없어. 얘는 극값 많아봤자 2개야. 근데 어떻게 극값이 3개야? 그래프가 바뀌면서 얘 감소하던 애인데 감소하던 애가 증가하는 애랑 만나면서 환승하면서 극값이 생기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쵸? 문제에서 말했어요. H 알파가 H 베타 이상이다. 근데 여기는 어쨌든 알파 콤마 G 알파랑 G 베타거든? F는 여기밖에 없어서. 그쵸? 뭐 하면 돼요? G 알파랑 G 베타만 비교하면 됩니다. G 알파. G에다가 알파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 알파 세제곱 더하기 A 알파. 야, 근데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1을 안 대입하고 왜? 알파 대입하고 있냐?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A죠. G에다가 A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2 A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 아, 그러면은 슉 넘기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1 A 세제곱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분의 2야. 야, 씨, 뭐지? 어떻게 풀지? 3차 부등식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그건 없거든. 다시 볼게요. A 세제곱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2야다. 이거 이해돼요? 그래서 뭘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프 그립시다.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아까 이거 A 세제곱 빼기 3A니까 이런 대칭 형태죠? 0과 즉 극소값이 1이고 2대1 비율 관계에 여기 극대값이 2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A 세제곱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2야래. 그럼 누구야? 얘가 말하는 게 A가 마이너스 2 이하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프에 따르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2 이하인 게 A가 마이너스 2 이하면 돼요. 여기면 된다고, 여기. 그래프에 따르면. 맞아요? 여기까지 받아들여? 사실 질문이 하나 나와야 돼요. 뭐? 선생님, 얘는요? 얘도 2 하잖아요. 얘 왜 안 돼요? 마침 A가 이것도 있었잖아요. 이거 왜 안 돼요? 맞아요. 이렇게 쓴 순간부터 A가 음수라는 게 대전제로 깔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1은 제거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A랑 어디냐? 요거. 이 두 개만이 A의 범위고, 최종적으로 A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구하면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랑 마이너스 3 대입했을 때 빼면은 답은 2분의 3이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길죠? 길어요. 어렵죠? 이런 거 많이 어렵다. 근데 중요한 건 다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절반까지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이 마무리는 못 될지언정
그 흐름까지 놓쳐버리는 건 좋지 않다. 왜냐면 이 흐름의 일부분이 앞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항상 우리가 우려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여기 일부분이 앞에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절반 했네. 20번. BN, AN이 등차 수열이래요. 그렇답니다. BN이라는 걸 다음과 같이 썼어요. 2에 SM-NAN. 야, 근데 이거 빈칸 채우기 문제는 일반적으로 간단하거든? 근데 이거는 버리기 좀 아까워요. 이거 되게, 뭐 이런 문제들이 원래 좀 쉬워요. 원래 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안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문제에서 B2가 2래요. 나는 이거 풀 때 이거 제대로 읽지도 않았어. B2가 2라는 거니까 그것만 대입해볼까 해서 여기다 2 대입하면 A2죠. B는 A2랑 같다라고 하고 나 그냥 바로 넘어갔어. 저 가까지. 뭐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까지 넘어가서 가에서 보세요. B2K-1이라는 애가 2 곱하기 라고 썼죠? 식만 정리하면 돼요. 이게 2 곱하기 2분의 2K-1 곱하기 A1 더하기 A2K-1 마이너스 2K-1 곱하기 A2K-1이잖아? 문제에서 좀 길어 보이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A1 빼기 A2K-1이 있죠? 맞아? 그래서 나는 얘가 뭔가 묶였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 묶을 만한 수식이 뭐가 있어? 맞아, 이걸 전개할 필요가 없어요. 2K-1 밖에 없어. 그래서 가가 2K-1이 아닐지라도 한번 묶어보는 건 너무 유의미하다고. 그럼 묶었을 때 얘랑 연산되면서 어떻게 돼요? A1 더하기 A2K-1. 그리고 여기는 묶으면서 얘가 2랑 전개가 되죠. 마이너스 2 A2K-1. 그래서 얘가 가가 된 거고요. 이게 옆에 딸린 애가 되는 거야. 2K-1이 둘이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밑에서 괄호가 갑자기 등장한 건 묶었다라는 건데 2K-1을 후보로 두지 않았다? 그건 좋지 않다. 그리고 그 다음에 B2K-1 더하기 B2K는 이라고 써있고 여기 가가 이미 2K-1이라고 있단 말이야. 근데 뒤에도 뭐예요? 2K-1이 있잖아. 그럼 당연히 얘를 2K-1로 묶었을 때 뭐가 돼요? A1 빼기 A2K-1 더하기 A2K죠. 근데 이제부터 살짝 고민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나라고 바뀌었어. 아니 얘는 2K-1이잖아. 이건 K야. 나가 K에 대한 식이라고. 근데 얘는 뭐야? 이걸 K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어? 라고 물어본 거야. 뭐지? 이거 두 개 뺀 걸 어떻게 빼? 힌트가 있나? 아, 등차 수열이네. 등차 수열이면 얘랑 얘를 빼면 뭐죠? 얘랑 얘를 빼면 뭐야? 네, 공차예요. 이거 A1 더하기 D입니다. 잠깐 A1 더하기 D는 뭐야? A2죠. 그래서 4K-2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문이 이거라고. 여기 2K- 또 있네. 묶었어. 근데 왜 이게 K지? 왜 K지? 야, 진짜 막말로 그냥 이거라고 생각해서 A 더하기 D에 N-1이라고 해서 대입해도 괜찮아요. 나오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관찰력을 발휘해보자는 거지. 그럼 얘랑 얘를 빼자는 거잖아. 그럼 A1 더하기 D, D가 나온 적이 없는데? 내가 빼먹은 혹시 놓친 힌트가 있나? 아, A2를 내가 처음부터 쓰고 시작했네.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가 의미하는 건 뭐야? 다가 친절하게 설명을 했어. 시그마 Bn, n은 1부터 20까지 더하는 걸 뭐라고? 두 개씩 끊어서 생각하라고. 근데 지금 두 개씩 끄는 게 얘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는 K는 1부터 10까지 4K-2인 거고요. 이건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2분의 첫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개수 해주면 얼마냐? 201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저기 가에다가 2 대입하고요. 나에다가 3 대입하고요. 다에다가 이거 해서 답을 구해달라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그쵸? 빈칸 채우기는 매번 말했어요. 그냥 윗줄이랑 아랫줄만 좀 관심 있게 보세요. 그럼 보통 힌트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나와 있어요. 명령어가 있다고 이미 윗줄 아랫줄에 야,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게 있어. 그것만 잘 관찰해서 풀어주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빈칸 채우기는 오히려 좀 쉽다. 사실 내가 제일 어려워했던 문제는 얘였어요. 21번. 공통과목에서 제일 어려워했던 건 얘였습니다. 그림이 좀 특이하더라고. 뭐 여러분도 한번 잠깐 그려볼까요? 2차 함수 두 개를 그렸어요. 2차 함수 두 개를 그립니다. 근데 그 2차 함수 두 개를 그렸을 때 걔를 뭐 이렇게 범위를 기준으로 쪼갰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식이 한번 바뀌는데 걔를 절대값 했어. 이거 접어 올렸다는 거지. 그 다음에 가로선을 그렸을 때 0 근처에서는 6개를. 근데 나가 이상해요. 6개였는데 알파 베타에서 불연속이고 알파의 우극한이랑 베타의 좌극한이 1이래. 되게 이상해. 되게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해? 예를 들어보자. 일단 fx를 한번 써볼게요. 둘은 일단 어디에서 만나요? A에서 만나는 상태예요. A에서 만나는 상태야. 근데 예를 들어볼게. 야, 유리미가 말해보자. 야, 순서 아무거나 불러봐. A, B, 4 순서 6개 있을 거냐? 4 A, B. 자, 그럼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맞지? 근데 A보다 작을 때는 얘예요. 2분의 3A보다 클 때는 뭐 2분의 3A가 당연히 0보다 얘보다 크겠죠? 그럼 유림이 말대로라면 그래프가 2분의 3A가 어디야? 몰라. 그냥 뭐 이쯤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다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야. 나 지울 거야. 예시를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가로선 그렸을 때 교점 6개 떠요? 안 뜨죠. 일단 이 그림은 아니야. 이 그림의 가장 큰 패착은 뭐였어요? 이게 접혔을 때 교점 6개쯤 뜨려면 접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접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접히는 게 없어서 문제야. 즉, 이 4라는 놈은 적어도 A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후보가 생겼어요. 이제 우리가 적어도 4는 A보다 오른쪽에 있다. 그럼 가지수가 이제 몇 개만 남아요? 5개 남습니다. 4개 남아요. 4개. A와 B의 순서, A와 4의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3팩 나누기 2팩 하면 3개네? 3개 나왔어요. 3개 그려보자. 뭐 있어요? A, 4, B가 있고요. 맞죠? A, B, 4가 있고요. 또 뭐 있어요? B, A, 4. 3개 있습니다. 오케이, 딱 3개만 남았다 했죠? 야, 뭘로 해볼래? 지우야, 셋 중에 뭐부터 해볼까? 첫 번째 걸로 해볼게요. A부터 2분의 3에 일단 그려볼게요. 얘가 기본적으로 원래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애야. 그치?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좀 더 아래로 가야겠구나. 어차피 지울 겁니다. 지금 안 그려도 돼요.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거를 내가 A보다 작은 부분은 얘로,
그리고 여기는 접었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2분의 3a가 대략 여기 있다고 할 때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접어서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그렸어요. 오케이? 이렇게 그렸다고 쳐. 맞아? 가로섬 0 근처에서 그림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와, 찾았어. 야, 여기 교점 6개야. 그치? 자, 그리고 다시 봅니다. 불연속이 이게 교점에서 여기서 6개잖아. 6, 6, 6, 6, 6, 6, 6, 6 뜬단 말이야. 근데 불연속이 2번 떠야 되고 이게 이상해. 야, 어떻게 교점이 하나가 떠? 교점이 어떻게 하나가 떠? 이게 말이 돼? 교점이 하나가 뜬다니까? 야, 어떻게 교점이 하나가 떠? 가로선 그렸을 때. 가로선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가 나올 수가 있어? 왜 없어? 그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왜 교점이 하나가 안 나오죠? 이 그림이? 절대로. 2분의 3a를 적절히 수정하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어. 근데 그건 불가능해. 왜죠? 맞아요. 2차 함수라서 여기가 걸리적거리는 거야. 얘가 무조건 2개를 만들어. 그게 이상해. 근데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림은 3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이게 2차 함수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2차 함수는 무조건 날개가 있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어떤 알파를 기준으로 한 거랑 베타를 기준으로 베타보다 살짝 작은 부분, 여기랑 여기에 1개짜리가 있을 수 있냐고. 빈틈이 어떻게 있냐고. 이게 분명히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날개가 어떻게 끊길 수 있냐고. 아니, 그거는 자극한 건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1개이려면은 여기에 좌극한이 1개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있는 거지. 그치? 여기도 1개이고 1개인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가 왜 없어지냐고. 여기가 어떻게 빈틈이 있을 수 있냐고. 여기가 끊겨야 돼요. 얘가 끊겨야 된다고. 어떻게 끊길 수 있냐는 거야. 누가 이걸 가능케 하냐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 그림은 불가능해요. 다 지웠다 다시 할게요. 2개 남았어. 2개 남았어. 그쵸? 자, 그럼 얘도 다시 그려봐. 이거 0부터 4까지, A부터 4까지 그리고 A부터 B까지 그렸어요. 야, 이게 아까 거랑 다른가? 얘 일단 어떻게 그려요? 절대값 하면 얘 그대로 그리고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 맞죠? 2분의 3a를 기준으로 2분의 3a, 2분의 3a 이렇게. 어? 여기가 B잖아, 그치? B가 여기 있잖아. 그래서 점프가 됐어. 근데 문제는 뭐야, 얘는? 6개가 안 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입니다. BA4예요. 이거 찾는데 난 좀 오래 걸렸어.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사실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A부터 B까지 이렇게 그려지다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다가 이거를 얘를 절대값하고 이것도 절대값하고 여기가 대략 2분의 3a로 끊겨서 B에서 원래 이렇게 올라가는 놈 있죠. 올라가는 놈 여기 있지. 얘가 여기에서 바통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0 근처에서 교점 6개, 그리고 이제 불연속이 2개려면 이런 아이디어를 삼을 수 있는 거죠. 아, 여기 그림이 조금 요상하긴 하지만 같은 라인에 있어. 얘가 y는 알파, 얘가 y는 베타. 그러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 교점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런 그림 완성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처음에 뭐 했어요? 내가 뭐부터 했어? 이 문제를 풀 때? A, B, 4 이거 누가 커? 라는 질문부터 여러분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면 그래프를 못 그려.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첫 번째 절편이 있다면 절편부터 찍고 그리면 돼요. 이거 절편 대놓고 알려줬잖아. 그럼 절편부터 찍어야 된다고. 근데 찍을 수 있는 수단을 안 알려줬지. 나보고 체크하라는 거야. 그래서 6개를 생각해. 첫 번째 그림에서 눈치챘어요. 아, 이거 반드시 이 접히는 부분이 있어야 돼. 즉 4는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남은 게 3개.
세 개를 다 그려보면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얘가 접힌 거죠? 접혔는데 어떻다고 둘이?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접혔을 때 뭐야? 같은 거죠. 오케이? 그러면 둘이 길이 같겠네. 최고차항계수가 같으니까. 그치? 접혀서 똑같으려면 애초에 둘이 이동만 한 거잖아. 맞아요. 이것부터 찾읍시다. 야, 접혔어요. 접혔다는 거는 뭐야? 요거죠, 요거. 요놈. 여기에다가 둘의 표준형을, 그러니까 축, 꼭지점을 대입한 애가 여기에다가 2분의 3의 1을 대입한 거랑 같다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아니죠. 부호가 다르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2분의 a 마이너스 4-a의 제곱이 2분의 3의 1을 이제 2분의 3의 1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a 아니네. 2분의 1a 곱하기 2분의 3a 마이너스 4랑 곱해주면 됩니다. 양변에 4를 곱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은 3a제곱 마이너스 8a가 되고요. 그럴 게 없는데? 맞네. 이렇게 되고요. 2a제곱은 16, a는 2루트 2. 와, 이게 맞아? 숫자가 이상하게 나왔는데? 하고 보기를 봤더니 와, 여기 f0이 p 더하기 q 루트 1에 오케이, 인정. 넘어갑시다. a가 2루트 2예요. 그럼 b는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했죠? 아까 말했죠? 여기 간격이 어떨 거다? 같다. 그 말은 얘랑 얘 더한 게 이거의 2배다. b는 8-4 루트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잠깐만, 둘 더한 게 a의 2배. 4 루트 2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는 게 맞겠네요. 둘 더한 게 가운데의 2배.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등차수열 된 거잖아요. 간격이 똑같다는 게 맞지. 가운데의 2배는 이 앞에 더한 거다. 자, F0이라는 건 뭐예요? F0은 어쨌든 A보다 작은 쪽이니까 A, B라서 둘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16 마이너스 8루트 2 얘랑 얘의 제곱의 합 더한 건가? 256 더하기 64 320. 그래프만 찾으면 사실 하는 건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들을 많이 연습해봐야 되고, 그래프들 연습하는 주체는 그거죠.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면서 그래프들을 많이 봐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리해 보시고요. 22번으로 넘어가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22번은) 나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런 류의 문제들이 여태까지 좀 나왔던 적이 있어서 이곳저곳에서 나한테는 좀 흔한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흐름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출 같은 걸 풀다 보면 이런 흐름이 좀 익숙해진다는 거죠. 결국은 모의고사를 계속 봐야 돼요. 기출을 봐줘야 된다. A, B라는 A가 있습니다. 얘는 Y는 2의 X-M제곱 더하기 N 위에 있대요. 자, 근데 M이랑 N이 자연수랍니다. 매번 말했죠. 자연수 블라블라, 정수 블라블라는 어떤 풀이를 요구한다? 대입해라. 어느 순간 대입을 해야 돼요. 대입을 하기 위해 뭔가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에서 뭐를 해요? Y는 X대칭 이동을 했대요. B라는 애가 B, A예요. Y는 X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둘이 무슨 관계야? 얘를 역함수한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Y는 로그 2에 우리가 유리함수나 지수로그 함수는 역함수를 구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원래 역함수에 대한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기보다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많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수로고 유리함수에 대해서는 역함수를 구하게끔 한다고. 여기 위에 있는 거죠. 그쵸? 자, 근데 문제에서 말합니다. 여기 있는 애에서 5루트 2인 원이 있대요. 반지름의 길이가. 얘가 중심 반지름의 길이가 5루트 2인 애가 있는데 그 다음에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n 더하기 1 플러스 n 마이너스 7과 만난대요. 자, 그러면 잠깐만 여기 로그가 있네. 그럼 저 로그도 한번 그려보자. 저 로그는 얘가 어떻게 이동한 거예요? 여기 얘 로그가 있잖아. 그치? 근데 지금 그리라고 하는 로그는 여기에서 어떻게 이동했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이동한 애가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n 플러스 1 더하기 n 빼기 7이죠. 여기를 지나는 c가 있고 여기를 지나는 로그가 있다는 거죠. 그쵸? 야 근데 1이랑 7이야? 야, 여기 길이 얼마냐? 루트 50 뭐예요? 네, 얘가 10입니다. 여기에서 5루트 2가 반지름인 원을 그렸을 때 교점 2개 있고 그 중에 작은 놈 얘가 C예요. 찾으라는 겁니다. 되게 깔끔하게 해놨죠. 되게 깔끔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되게 의도적인 장치였어. 이게 그럼 얘 좌표가 확정됐어요. 이거 B 빼기 1, A 빼기 7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말을 한 거예요. A부터 C까지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얼마라고 써 있어요? 3분의 1과 수직이다. 다른 말로 기울기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분의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3이다. 전개해서 정리하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은 3A 마이너스 3B 플러스 3이고요. 넘기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B가 10이라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5라고 하나의 관계식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처음 우리가 생각을 해. A랑 B를 애초에 지금 저기 2의 x-m제곱 더하기 n에 대입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것만 대입하기에는 좀 이상해. 그래서 나가 필요해요. 나를 찾아와야 됩니다. 나. 문제에서 말을 해요. A오 B. 영콤마이 어딘지 모르니까 대충 할게요. A오 B가 여기 있고 ACB가 있는데 여기 둘의 넓이가 27대 8이래. 뭐 하라는 이야기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넓이. 어떻게 넓이 비교하냐? 어떻게 비교해요? 높이만 비교하면 되죠. 왜? A, B가 공통이잖아. 그럼 높이 B가 몇 대 몇인 거야? 저 노란색이랑 주황색의 높이 B가 몇 대 몇? 27대 8인 거죠. 야, 그럼 높이 어떻게 구하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접근이라서 익숙한데 y는 x라는 게 나왔을 때 그거에 대칭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라고 쓸 수 있어요. 맞아요?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면 y는 x에 대칭 이동했으니까 기울기가 얼마로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1로 이동했다고. 그쵸?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자 봐봐요. a를 대입했을 때 b가 나와야 되죠. b를 대입해서 a가 나와야 되고 맞아? 여기 a 대입해서 b 나오려면 여기가 a 플러스 b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들은 보통 이렇게 씁니다. x 플러스 y는 k, 즉 x 플러스 y는 a 더하기 b예요. 그래서 여기서 b, a고요. a, b죠. 네, 이제 높이 구하면 됩니다. 높이 b가 얼마? 27대 8. 자, 0,0까지 루트 2 분의 여기에서부터 0,0까지니까 절대값 a 플러스 b랑
루트 2분의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예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x 플러스 y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거든?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y 얘네 둘 더한 거에서 얘를 빼면은 뭐가 돼요? 8이 뜹니다. 그게 27대 8. 야, 진짜 너무 깔끔하다. 맞아? 다시 봐봐. 우리가 직선까지의 거리는 루트 m제곱 더하기 n제곱 분의 헷갈릴까봐 적어줄게요. mx1 더하기 ny1 더하기 뭐 k 이렇게 점과 직선 간의 거리 구하는 거죠. x1, y1까지 거리가 이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이게 x 플러스 y 빼기 a 빼기 b 여기 x랑 y에 b-1이랑 a 빼기 7을 대입해서 깔끔하게 지워진다는 거예요. 숫자들이. 야 그럼 a 플러스 b 얼마일 것 같아? 얘 대 얘가 27대 8인데 a 플러스 b 얼마야? 27이죠. 근데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5라며. 그래서 확정됩니다. a랑 b가. a는 11, b는 16. 문제에서 말을 했죠. 16은 2에 11 마이너스 m 더하기 1. 자, 이제부터 대입합니다. m에다가 뭐, n에다가 뭐 대입한 게 최대 최소가 될까요? m이 커질수록 n도 어때요? 커지죠. 그렇죠? m이 커지면 이게 지수가 작아지는 거니까 숫자가 작아지는 거라서 얘가 커진단 말이야. 그렇죠? m이 어디까지 커질 수 있어요? n은 그럼 어떻게 되죠? 2의 0제곱이니까 1 돼서 네, 26입니다. 그렇죠? 뭔가 아귀가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기출을 여러 개 풀어봤으면 이런 게 느낌이 좀 강하게 와요. 이런 류의 문제는. 아까 그 문제는 차라리 뭔가 케이스 나누는 거라도 많았지. 그치? 그런데 이거는 그러지 않아서 상대적으로는 좀 더 쉽지 않았나 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니에요. 당연히 어렵지. 이걸 시험 중에 생각하는 건 어렵다고.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재수생이 없는 가정이라면은